어렸을 때부터 이 조립식 프라모델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 아, 음악을 들으면서 막 거의 새벽까지 잠 못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그래? 나중에 다 편집하면 되니까. 그래. 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김태희입니다. 자, 이제 또 얘기를 이어가 볼까? 네. 아, 지난 시간에 이제 오디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음악과 어떻게 오디오와 뭐 이런 것들에 어떻게 그러니까 친해지게 됐는가, 유년기를 얘기했다면 이제 조금 좀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이런 취미를 이어가게 됐는가 좀 이어서 얘기해 보죠. 뭐 김편님부터 일단. 아니, 나는 코난이 먼저 하는 게 좋아. 아, 저부터요? 나는 코난이 되게 화려하게 네. 박금질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 아, 예. 난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 저는 이제 제대하고 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다가 처음 이제 인켈에서 이제 벗어난 게 뭐냐면은 인피니티였어요. 인피니티 스피커. 갑자기? 네. 아니, 정말 좋은 오디오를 좀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인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CDP도 고장나고 앰프도 자꾸 고장나고, 옛날에는 인켈 고장나면은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기사가 와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고쳐서 다시 갖다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편리했는데 이제 좀 더 좋은 걸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뭐를 살까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수중에 그래도 돈이 조금은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잡지에서 예전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잡지에서 봤던 그 인피니티 스피커가 생각난 거예요. 잡지에 보면은 요즘에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무슨 회원 탐방 해가지고 그 회원들에게 시스템을 이렇게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인피니티 스피커를 되게 갖고 싶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이걸 꼭 사야지 그랬는데 이제 살 수 있는 좀 돈이 좀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 뭐 이때쯤부터 이제 온라인에 이제 직거래 장터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실용 오디오, 지금도 있는데 거기를 이제 뭐 중고 장터를 맨날 뒤졌죠. 이제 신품 막 비싼 걸 못 사고,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래가지고 딱 그 인피니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때 차도 없고 그랬는데 그 판매자분이 저희 집까지 그거를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디오볼이 참 재밌는데? 그리고 그분도 되게 재밌고 아주 친절한 분이셨고, 그리고 오디오 막 처음 이런 거 산다 그러니까 엄청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시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방송국 PD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시작을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좀 엔트리급 마란츠 인티앰프랑 마란츠 CDP, 인피니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싼 거 썼었어요. 인피니티 중에는 카파 시리즈라고 뭐 이 정도만한 거고, 네.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게 멈췄으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바꿈질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만 해도 그 마란츠 조합에다가 인피니티 스피커,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난 재밌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켈이라든지 야마 어떤 이렇게 그냥 세트가 된 데에서 본격적으로 불리형으로 가면서 그렇죠. 네. 나의 어떤 선택권, 네. 옵션이 들어가면서부터 오디오가 갑자기 재밌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일반 가전하고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은, 일반 가전은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 기업이 개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딱 만들어 놓은 그 상태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다가 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디오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개성을 그렇지. 주입시켜 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제 처음 겪은 거죠. 그렇지. 네, 그것도 사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마란츠 인피니티 뭐 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 되게 매칭을 생각해서 고른 거였어요. 아주 진지했어요. 그렇지. 예. 그리고 그때 누구나 그렇지만 처음 그렇게 불령을 할 때는 그 매칭에 대한 어떤 그 막막함. 네. 하지만 그 막막함이 오히려 도전 욕구, 그렇죠. 탐험 욕구를 또 부추기고 예. 아주 살벌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 역시 그랬고. 네. 김 편님은 어떻게 이제 그 이후로 그 이후 나는 뭐 그때 이제 막 결혼하고 전혀 오디오 할 여유가 없었고 네. 또 애도 태어나고 뭐 그러다가 나를 이 오디오 본격적인 바꿈질을 기반으로 한 이 주와 인마에 빠지게 한 주인공은 역설적으로 우리 와이프였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잘 그냥 집에서 음악 듣고 네. CD 듣고 차에서 음악 듣던 나한테 네. 갑자기 아이팟 클래식을 사준 거야.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는 아이팟 클래식 그 160기가짜리 그 지금도 저기 있거든. 그때는 그게 가격도 상당하고 38만 원. 예. 지금 딱 기억이 나잖아. 그렇죠. 지금 그러면 돈 100만 원 하는 거 그렇지, 아닌가요? 그렇지. 예. 되게 고급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게 있었네.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이폰이 시작되기 전이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상 아이폰 3가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잖아. 예. 근데 그 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을 때였고. 그렇죠. 근데 아이팟 더군다나 160기가짜리고 그 휠 돌리고 예. 조그만 이제 이제 표시창도 있고. 네. 이게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더 빠져들게 된 게 그 연동이 되는 그 소프트웨어 아이튠즈. 예. 와, 이런 세상이 그렇죠. 진짜 스티브 잡스가 어. 스마트폰 이전에 일단 음악 세계를 평정하고 들어갔어요. 사실 냅스터나 국내 소리바다니 이런 데가 이제 무법 천지였을 때 공정한 오피셜한 이 플랫폼을 쫙 만든 게 이제 애플이었죠. 그렇지. 소리바다만 하더라도 조금 약간 불법 느낌, 불법이었지. 100% 불법이었죠. 그래갖고 좀 음성적이었었는데 예. 갑자기 양지에서 이런 거래가 있네. 그렇죠. 그러면서 막 동기화라는 말도 그때 처음 난 배웠죠. 맞아요. 그래갖고 근데 나중에 이 동기화가 너무 피곤해갖고 너무 피곤해졌어. 애플을 또 이제 벗어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네. 되긴 했지만은 그래갖고 아이팟 클래식을 사면서 아이튠즈를 알게 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방대한 다운로드의 네. 세계가 또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팟 클래식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DAC 네. 덱을 또 구매하게 됐고 맞아요. 그때는 그 아이팟 때문에 아이팟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아이튠즈라는 아주 그렇지. 좋은 이 플랫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각 오디오마다 그 아이팟 독이라는 게 그렇지.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러니까 막 2011년, 12년 이때는 그냥 네. 거의 다 맞아요. 이독 저독 그냥 다 독. 다 독이었어. 장독도 아니고. 아니 심지어 그 하이엔드 디지털 메이커였던 그 와디아에서도 아이팟 독 그렇지. 예, DAC가 와디아, 나왔던 걸로 내 기억을 해요. 클라세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 예, 독 전용으로 만들었고 BMW도 이제 그 아이팟 BMW. 독하는 그런 것도 예. 올인원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나는 아이팟 클래식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뭐 네임 덱도 사고 뭐 넷백도 사고 네. 바쿤 사고 뭐 그때부터 그냥 정체는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때부터. 코나는 저는 사실 애플 아이팟을 안 썼어요. 쓰지는 않고 핸드폰 자체로 그렇게 뭐 음악을 많이 안 들었었고 저는 그냥 예전부터 그냥 투 채널 스테레오 거기에 굉장히 올인해서 들었었고요. 밖에서 이어폰으로 이렇게 많이는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피니티와 마란츠 그 조합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아 정말 이제 그 당시에는 진짜 감동을 먹었거든요. 감동 먹지. 그래서 그거를 처음 산 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뭐 CD, LP 그런 걸 막 진짜 새벽까지 다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꺼내가지고 재즈부터 팝까지 계속 며칠간 그랬던 것 같아요. 며칠간 다 다시 들었던 모든 음악이 좀 새롭게 들리니까. 그렇지. 다 예. 다르게 들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다른 사운드로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실 요즘에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저 같은 오디오 파일들이 뭐 많았었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호황기였어요. 그렇지. 근데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디오 이제 동호회 활동도 좀 하고 뭐 그러면 보면은 그 당시에 왕성하게 이렇게 오디오 좋아했던 사람들, 동호인들 뭐 지금 보면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고 그러면은 근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냐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계만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게 조금 하다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음악과 기계와 이걸 두 가지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오디오를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근데 완전히 기계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오디오를 어느 순간 치우더라고요. 네. 오디오를 치우든지 뭐 아주 간편한 측정기를 사지, 오실로스코프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분야로 가지. 이제. 정말 심해지면은 심한 사람들은 이제 자작 뭐 이런 걸로 가죠.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자작하시는 분들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네. 우리 큰형 같은 경우도 음악 되게 좋아하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기계 쪽으로만 가면 사인파만 듣게 되지. 네, 그렇죠. 그렇지. 사인파. 예. 구형파냐, 아니면 사각파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뭐 JBL 같은 거 뭐 4312, L112 뭐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은 그때 다 섭렵을 했고요. 그때 뭐 한 JBL L112 뭐 이런 40만 원 뭐 이렇게 40만 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구경 우퍼에서 나오는 막 그 뭔가 풍만한 그리고 되게 좀 그 JBL은 좀 남성적이잖아요. 그렇지. 네, 호쾌하고 막 그런 걸 듣고 싶을 때 이제 JBL 사서 쓰고 쓰다가 또 처분하고 나중에 또 생각나면 또 사서 그렇지. 또 쓰고 뭐 그런 식의 이제 반복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그 소리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하게 된 계기는 ATC, 토템 이런 전응률 북쉘프로 빠져들면서 좀 더 오디오 파일 쪽으로 좀 깊게 들어갔죠. 그렇지. 이게 또 맞물리는 게 전응률 스피커면은 또 이번에는 네. 또 앰프 쪽으로 또 가야 되거든. 그렇죠. 이거를 또 제대로 울리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행길이 네. 사실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능률 스피커면은 그냥 앰프 노이즈만 없으면은 대충 이제 맞는데 이게 전응률 뭐 ATC나 뭐 이렇게 네. 가면은 거기서부터 진짜 고행길이 시작되는 거지. 예. 그리고 앰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제 말한치에서. 거기에서 이제 JBL 같은 거 쓸 때는 계속 마란츠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썼었어요. 근데 이제 ATC 일단 ATC 20 뭐 지금도 아마 어디 중고시장 같은 데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전응률 스피커의 대명사였어요. 그렇지. 한 82dB 정도 될 거야. 네. 밀폐형에다가 그렇지. 제가 그거를 그때도 차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도로가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그 도로에서 우리 집까지 한 100m 정도 거리가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되겠지 했는데 직접 딱 거기서 내려서 이제 들고 오려고 해보니까 이게 진짜 무겁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들어보면 알지만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유닛이 이쪽에 있고 뒤쪽에 이제 바인딩 포스트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앞쪽이 압도적으로 무거워요. 무겁. 왜냐면 유닛 때문에. 유닛이 그렇지. 그 미드 베이스 우퍼가 제가 예전에 따본 적도 있거든요. 와, 진짜 들어보면 뒤에 아니 북쉘프 스피커에 쓰는 미드 베이스 우퍼의 마그넷이 이만 그렇지. 거의 앞에 진동판 그
크기와 거의 유사할 그렇지. 그 구경에 그 마그넷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무겁더라고. 그만큼 앰프값도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없는 살림에 대출력에 좋은 음질을 이제 만들려고 많이 썼던 게 브라이스턴이었죠. 브라이스턴. 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브라이스턴은 거의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는 장비였고 홈오디오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근데 뭐 사실 뭐 JBL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막 크라운 앰프 막 이런 거 막 쓰고 그러듯이 ATC 쓰는 사람들은 그냥 정석 매칭 예, 예. 뭐 이렇게 됐지. 브라이스턴 그러니까 막 스튜디오용으로 막 쓰던 막 이런 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왜냐면 일단은 적정 볼륨이 안 나오고 너무 이제 능률이 낮으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저역 제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볼륨만 높이면 이제 저역은 안 나오고 중고역은 이제 빽빽거리고. 그렇지. 그 아주- 밸런스가 안 맞게 예, 되는 거지. 아주 피곤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매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제 그런 제품들이. 맞죠. 그 ATC 때문에 예. 그 앰프 바꿈질 한 사람들이 진짜 네. 많어. 근데 또 제대로 하면은 또 ATC만의 어떤 진득한 그렇죠. 소리가 나오잖아. 예. 그 미드 우퍼 보면 진짜 소리가 잘 나오게 생겼어. 제대로만 되면. 보기에는 그렇죠. 끈적끈적한 소리가 나올 것 같잖아.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하도 원성이 많아서 예전 제품에 비하면 잘 나오지. 능률도 이제 수월하게 높아졌고 나오지. 잘 수월하게 나오는데 나오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요즘에 오디오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울리기 쉽고 앰프에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쉽고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스피커를 항상 고르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만 쓰면 그 오디오 어떤 구력이 늘질 않아요, 사실. 그렇지. 그렇다고 전응률 스피커가 좋은 거다? 그건 또 아닌데. 그건 또 아니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ATC나 뭐 이런 제품들 스피커들이 저를 성장시키는 어떤 자양분? 그렇지. 뭐 그런 게 됐어요. 예. ATC 스피커가 뭐 최고라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지금은 김 편님이 쓰시는 이런 드보어 피델리티 이런 스피커도 좀 쓰고 싶어요. 사실 능률 굉장히 높고 그렇지. 여기다 진공관 앰프 물려서 LP 듣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되면 하나 사고 싶은 스피커. 그러니까 드보아 피델리티 오랑우탄은 내 취향에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음악 크게 안 듣고, 네. 난 적정 볼륨만 딱 확보되면 네. 그 결을 되게 이제 좀 따지는 편이니까. 음결, 네, 음색 그렇지. 이런 부분들. 어떤 나는 그 고르라고 그러면은 어떤 다이내믹 레인지나 다이내믹스보다는 네. 어떤 결이라든지 어떤 무대의 트랜스퍼런시, 뭐 투명도, 해상력, 아주 자연스럽게 뭐. 이제 룸을 싹 메워주는. 그렇지. 그렇게 좀 네. 엄마 손길. 그래서 저 보면은 탄노이 오래 갖고 계셨잖아요. 탄노이.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처음 이런 시스템을 접했을 때 어떤 스피커를 처음 쓰느냐. 그게 그 이후의 인생을 좀 많이 판가름하게 되는 것 그렇지. 같아요. 인생과 그 통장 잔고를 결정을 했지. 네, 저는 처음부터 좀 어려운 길을 간 게 뭐 주변에 추천도 있었지만 ATC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게 좀 재밌었어요. 사실 매칭 어렵고 뭔가 고행이 뻔한데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죠. 뭔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좀 힘들지만 얻는 게 있을 거다. 그런 막연한 좀 기대, 환상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때 이제 PMC는 그러니까 네. PMC가 소리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은근히 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네. PMC 이제 북셰프를 쓰던 때. 네. 그래갖고 그때 또 아까 이제 브라이스턴 얘기했지만은 네. 심오디오가 이제 물려줘야지. 맞아요. 이 뭐 네. 이게 워낙 이제 마스큘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남성적인 네, 스피커여서 이 심오디오를 그냥 완전 그쵸. 해야지 이제 나온다. 속사포처럼 이렇게 어, 빠르고
간결하게 이렇게 쳐주는. 그러다가 한쪽 우퍼가 나가버렸어. 그래갖고서 이제 그 구매했던 데서 갔더니 뭐 이제 영국 본사로 보내야 된다 그래갖고 네. 4개월 만에 또 받았지. 와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시모디오 앰프를. 아니 그러니까 우퍼가 나갔으니까 이제 BMC 들. 스피커. 네. 그래갖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서 그때 부랴부랴 그때 이제 스테레오 파일 막 예. 가성비 짱 먹고 막 그러던 예. 캐프 LS50 그 50주년 나왔던 네. 오리지널을 그때 이제 샀더니 아 진짜 이걸로 할 건지 진짜 편하게. 그냥 술술 나오는 거야 그냥 햄 슬라이스 예. 나오는 것처럼 술술 나오고 예. 또 딴 세상이 또 열리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앰프의 어떤 질감 위주로 골라갖고 그래서 이제 뭐 바쿤 그냥 최고급 세트로 그냥 DAC, 프리앰프, 파워앰프 바쿤에 좀 완전 심취했던 한 1년 정도는 거기에 완전 심취했었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오디오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고 저는 사실 이런 일 하기 전에는 이제 그 음반사나 뭐 이런 쪽 음악 쪽 관련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기획사에 있었었고 그래서 뮤지션들이랑 많이 또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뭐 음반 라이센스 계약해가지고 국내 제작 배포하고 뭐 홍보하는 일도 했었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평론가라고 뭐 부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저도 뭐 홍보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뭐 오디오 리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였어? 오디오 리뷰는 이제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 그것도 이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이제 10몇 년 전에 오디오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제 사용기 뭐 이런 거를 쓰다가 이제 모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뭐 리뷰를 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그때 이제 신문사 이제 부장이었거든, 연예 부장. 와. 그래갖고 내가 그냥 요즘에 유튜브에서 연예 부장이 유명하던데. 그 사람 알아. 네. 알아요? 누군지 알지. 네, 뭐 연예 부장. 그래갖고 나는 아예 내가 오디오 칼럼을 그냥 만들었어. 내가 쓰려고.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갖고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뉴스에서. 그거는 나중이고. 나중이고 그 전에 내 코너를 칼럼을 만들어갖고 주로 이제 매칭으로 이제 막 재밌게 했었지 그때. 그래갖고 그때 이미 이제 나는 내돈내산 컨셉이었고 그때 내가 이제 탄노이 그 스털링을 운용했을 때였거든. 탄노이 그 스털링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바콘 7 시리즈 프리파워 뭐 이렇게 해서 매칭. 소리 좋았겠는데. 좋지. 네, 잘 어울릴 것 그때 이제 내 사무실에 이제 갖다 놨을 때거든. 그래갖고 정말 재밌게 사진 찍고 재밌게 또 자료 찾고 또 재밌게 장문의 글을 쓰면서 내 스스로 이제 내 길을 판 거지. 그러다가 2013년에 이제 그 하이파이 클럽에서 한번 써보지 않겠냐. 그래갖고 하이파이 클럽에서 처음 이제 공식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저도 그때 이제 성함도 그때 알게 됐고, 그러다가 오가다가 김 편님 이제 만나게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처음 봤지? 2014년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지. 2014년, 15년 뭐 이때였을걸? 나는 그 사진으로 이렇게 코날 보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줄 알았어. 그 왜 제나이저 왜 뭐지? HD 600 그거 이렇게 딱 낀 사진이 있었지. 약간 얼짱각도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보면서 미남형에다가 동갑 정도? 그리고 왜냐면 또 글을 보면 그 오랜 히스토리와 경력 내공을 봐서 최소 나랑 동갑이다. 제가 아까 그랬군.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김편님 외에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글로만 접한 사람들은 저 양반이 좀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 같다. 그리고 제가 좀 글을 글 쓸 때는 좀 굉장히 좀 진지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좀 오디오 입문을 좀 빠르게 해서 그리고 바꿈질 같은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좀 옛날 기기도 많이 좀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 현실은 저는 좀 나이에 비해서 뭐 생각하는 건 이거 젊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 안 그런가요?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뭐 만나고 나서 몇 번 이제 술자리 같이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잖아, 친분을.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난이 귀여워. 내가 봤을 때 귀엽고 그리고 약간 애늙은이 같은 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난 글 잘 쓰는 사람이 좋아. 예. 저도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타고나는 그 문제라는 거 있잖아. 네. 넌 그게 문제야. 그게 아니라 그럴 문의 제주제자. 네, 하는 제주제자. 아이 하는 예. 그걸 타고난 한 케이스가 난 이제 코난이라고 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그 바꿈질에 대한 경험치 네. 이걸 난 되게 이제 존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형 동생처럼 네. 이렇게 이제 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 이렇게 같은 이제 이 플랫폼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만나게 된 것 같고 네. 그래갖고 또 이런 형태로 또 네.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네. 이 지금 오디오 월드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네. 또 이제 뭐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하게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공유를 하고 들려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사실 제가 오디오 이런 뭐 리뷰어로 활동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봤어요. 이쪽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 뭐 저 같은 평론가 그리고 뭐 동호인들하고 여러 뭐 동호회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쪽 리뷰어 활동을 이제 리뷰어로 활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는 사람들이나 뭐 웹진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결심한 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오디오 평론가라고 그러죠. 오디오 평론가들이 행해왔던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좀 패턴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 되게 의지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좀 타성에 젖은 듯한 뭐 그런 리뷰들을 많이 보면서 와가지고 거기에서는 좀 떨어져서 뭔가 진짜 그 매니아들 입장에서 이 제품이 과연 어떤 소리를 내는가, 성능이 어떤가, 어떤 지표를 평론가가 딱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또 그 김편님 글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퍼포먼스 이런 측면에서 좀 깊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새롭게 좀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김편님 글에서는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기존의 그 잡지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보기 힘든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또 되게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코난 글을 보면서 계속 이제 자극을 받고 그리고 아까 이제 타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나 역시 타성에 젖는 부분이 있어. 그래갖고 그걸 스스로 지금 경계를 하고 계속 이제 좀 일신 우일신 좀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팩트 위주
어떤 기계나 공학적이거나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거 위주로 네. 하다 보니까 어떤 읽는 재미, 네. 어떤 인사이트 이런 거를 오히려 반대급부로 잃는 점이 분명히 있어. 네. 그래갖고 요즘 밸런스를 조금 요즘 맞추려고 네. 나름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코난도 그렇지만은 네. 그 두두에서 아, 네. 이제 코난도 이제 칼럼이 하나 실리고, 네, 김편님도 뭐 생겼던데. 나도 이제 김편의 음악 사롱 음악 해갖고 살롱. 좀 음악 위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예, 사롱에서 알 수 있겠지만 네. 조금은 70년대, 80년대 조금 네. 레트로한 그런 음반 이야기, 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여러 뮤지션들 이야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쓰던 오디오 리뷰하고는 조금 다른, 네. 그러면서 나한테 상당히 지금 자극이 되고 있어.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여기 시청실 출근해서 막 고민하다가 좀 대학가요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LP도 좀 꺼내서 저 안에 상태도 좀 보고 또 새롭게 자극이 되는 면이 있어. 그래갖고 네. 그런 뭐 두두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코난과 같이 네. 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계속 타성이 젖지 않고 아, 예. 계속 새롭게 그리고 그러면서 초심은 잃지 않고 네.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정말 이게 타성에 가끔 젖는다. 약간 좀 그리고 좀 이 일이 좀 지겹다. 뭐 이런 생각에 부딪힐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그 열정 이런 거를 좀 되살려주는 거는 오히려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지금 저희가 오디오 월드 뭐 이렇게 지정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그 오디오 얘기만 하지 말고 사실 유튜브에서 뭐 오디오 관련 이런 채널들 대부분 뭐 오디오 홍보라든가 이런 데 좀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희는 오디오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 이야기도 같이 하고 예, 좀 이제 여유가 되면 마이크 사가지고 음악 녹음도 해서 그렇지. 들려드리고 뭐 그런 일들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를 촬영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새로운 취미가 됐으면 좋겠어. 네. 어떤 새롭게 우리를 이제 흥분케 하는 하나의 네. 어떤 퍼포먼스, 네. 과정, 취미, 여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예. 여기까지 네. 하고 이제 뭐 무난하게 된 것 같아. 영화 오늘 많이 해봐서 확실히 티키타카는 되는 것 같아요.